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네. 죽어도 상승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터키 기업들도 터키를 떠나려고 해요. 조만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워낙 들썩거리니까 과연 터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터키 출신 언론이신 이 알파고 시나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파고 하면 인공지능 떠올리시지만 본명이시죠. 인간지능. 네, 인간지능. 네, 오늘 그래서 인간지능으로서 터키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알파고 기자님은 귀화하셔서 한국인이시죠? 그죠? 네, 2018년 9월에 네. 주민증을 이제 땄고요. 네, 네. 그 이후로부터 이제 터키는 그냥 오직 외국 국가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도 터키 계신 가족들 소식을 계속 듣고 계실 텐데 네. 환율이라든가 네. 물가가 엄청나게 변하니까 네. 이게 체감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어떠나요? 지금 터키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일어났어요. 네. 불과 5년 전만으로도 공무원 2명이 너무나 편하게 대출을 받아서 10년 안에는 자기 집하고 자동차 한 채, 중고차라든가 너무나 편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 동생이 의사예요. 네. 그리고 부인이 좀 간호사 같은 분이에요. 그럼 소득이 굉장히 많으실 것 이제 같은데. 나름 이제 한국에서는 네. 변호사에다가 간호사 부부이면 네. 너무 편하게 자기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불가능해요 지금. 어. 동생 하는 말로는 매달 이제 겨우 그 달이 끝난대요. 네. 이제 월급을 한국 돈으로 얘기를 하자면 터키 돈으로 제 동생이 받는 월급이 이제 신입 의사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8천 리라예요. 네. 이제 8천 리라를 바로 이렇게 환율로 계산하자면 거의 80만 원도 안 돼요. 네. 오. 네. 워낙 터키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그렇게 됐군요. 네. 진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의대를 다니고 6년으로 거기에다가 갖다 바쳤는데 네. 이제 의사를 취직을 했는데 네. 더군다나 공립병원 아니고 사립병원이에요. 네. 거기 좀 더 월급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돈이 한국 돈으로 80만 원도 안 돼요. 70만 원 정도. 그거에 비해서 물가는 엄청나게 뛴 거죠. 자, 그러면 물가는 어떠냐? 네. 물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오직 매달 주는 월세는 자기 월급의 한 3분의 1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밥도 만들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야, 그럼 생활이 정말 어려워지겠는데요. 네, 전 중간중간 돈을 줘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세계는 지금에서 이 터키에 계신 분 연결을 했었는데 네. 빵값이 몇 달 사이에 막 2배, 3배 올라 버리니까 빵 사기도 어렵고 심지어 식용유 사기가 힘들어서 결혼식 선물을 식용유를 해야 야, 식용유 받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빵 값을 정부가 너무나 특별히 갈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빵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500원도 안 될 건데 그냥 빵 값이 너무 올라가면 이거는 국민한테 너무나 직접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이니까 네. 정부가 특별히 빵값을 통제하고 있어요. 빵값은 통제하고 예. 나머지 그런 물가들이 나머지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갔어요. 예. 자, 그러면 이 터키 국민들은 달러나 금을 사느라고 또 현재 이 리라가 계속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한다 그러고 외국인들은 또 특히 유럽 사람들이 터키에 있는 부동산 사는 열풍이 지금 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부동산 가격이 자기 환율로 이렇게 환전을 해서 터키에 들어가면 이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싸졌다고 보여지니까 이미 오래전부터는 유럽 사람들이 터키에 이제 네. 남부, 네. 서남부 지역에 있는 바닷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집을 사긴 해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이제 휴가로 가야 되는데 네. 유럽에서는 휴가를 가면 비싸요. 네, 그렇죠. 터키 가야지 싸잖아요. 네. 자주 터키에 갈 거라면 네. 그럼 차라리 터키 남부에서는 집 한 채 사면 네. 좀 경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는 터키 서남부 지역에 가시면 거기 바닷가인데 1층, 2층, 3층에 이렇게 이제
네. 작은 빌라들 거기 외국인들이 많아요. 네. 특히 제일 많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면 영국하고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특히 안탈리아 지역에 가시면 거기 있는 터키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제2 외국어는 영어 아니고 러시아어예요. 그 정도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도 네. 부동산 많이 샀어요? 예. 네. 그리고 보드룸 쪽에 그리고 그 거대 그리스 문명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가시면 영국이 많고요. 네. 하여튼 이미 오래전부터는 터키 서남부 지역에서 우리는 바닷가에다가 집 하나 사자는 그 유럽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빨라졌어요. 네. 근데 부동산 값이 특히 지금 떨어진 이유는 어제 환율이 떨어져서 부동산이 떨어진 거 아니고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터키에서는 기업들이 나가려고 해요, 터키를.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기 자금이 있듯이 동시에도 은행에서 동시에도 기업들이 자기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 터키를 철수하려면 오직 은행에 있는 돈을 뺏어가는 거 아니고 동시에도 그 부동산들을 팔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시에도 부동산들을 팔리는 그러한 현상이다 보니까 네. 그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이 네. 시기에는. 네. 제가 원래 이 터키 정말 항상 가고 싶은 네. 나라였기 때문에 안탈리아나 아니면 파티에 같은 데 보면서 네, 패티. 와, 진짜 예뻐요. 너무 아름답다. 네. 저기 진짜 야, 저런데 진짜 집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신 기사를 보니까 그런 데 있는 집이 5천만 원이다. 뭐 1억 원이 안 넘는다. 아 맞아요. 그 정도예요? 네.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예. 와, 그러면 진짜 이 정말 유럽이나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왜 이렇게 부동산 사는지 좀 이해가 가는데요. 리라 가치가 떨어진 게 네. 한 10년을 놓고 보니까 계속 떨어져 왔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한 1년 동안 또다시 리라 가치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던데 왜 터키 리라와 가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졌던 건가요? 사실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는 건 2002년이에요. 맨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땐 총리로서 잡았어요. 그때는 네. 터키 내각제였고요. 에르도안이 정권을 잡는 이유가 그 전에 정권 불안정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2001년에 터키에서 큰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IMF의 말을 들어서 미국에 있는 터키계 경제학자를 모시고 야 우리 경제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에르도안도 정권을 잡자마자 경제에만 집중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나는 이 경제 문제를 풀어주면 국민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신뢰를 받을 거다. 이분이 뭘 했냐면 일단은 비리가 있는 기업들을 몰아냈어요. 네. 유명한 나름 하나의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그 터키 기업이에요. 이제 그 가문이 이제 터키를 나가게 됐고 그 다음은 그 터키에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필요한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 인프라들을 깔아주면 돈이 필요해요. 그냥 그 예산에 있는 자기 자본으로 그런 인프라를 깔려면 또 나라 문제들이 생기니까 터키가 뭐라 했냐면 기업들한테 맡겼어요. 너 이걸 만들어줘. 다음에 네가 운영하고 20년 한 이후에 나한테 돌려줘. 네. 민자군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로 치면 예, 민자, 민자. 고속도로, 뭐 민자, 뭐 예를 들어서 다리 이런 것들 예. 이런 거네요. 네. 민자 다리, 민자 고속도로, 민자 공항.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터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터키 정부의 돈이 하나도 안 드는 선에서 다 깔려졌고 네. 터키 경제가 너무 많이 활발해졌어요. 네. 2002년을 넘어서 2008년에 2009년에 왔을 때 비행기를 타는 터키 국민의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는 터키 국민의 수가 500% 늘어남았어요. 네. 예전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에르도안 덕분에 여기저기 공항들이 생기고 네. 그리고 여기저기 공항 생기니까 터키 안에서 물론 예전에는 터키 공항 항공사 있었지만 네. 다른 이렇게 저가 항공사들도 생기고 네. 이제 터키도 땅이 워낙 넓잖아요. 네. 남한의 이제 8배인데 그래서 이동이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네. 이동이 빨라지고 거기서 또 나름 경제 활성화 일어나고 등등등. 그리고 에르도안이 터키 리라는 그때 이제 예전에 터키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고 터키 리라에는 공이 많았어요. 마치 네, 그랬었죠. 짐바브웨 돈처럼. 네. 그랬었죠. 그래서 화폐 개혁도 하지 네, 않았습니까? 화폐 개혁도 했고 화폐 네. 개혁도 성공했어요. 원래 네.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다들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성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터키 리라가 이렇게 떨어지는 네. 그거 멈추고 쭉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방 시각에서는 이거 독재 국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자, 그건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죠. 2013년이에요. 예. 그거 깨졌어요. 2013년에. 왜 그렇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거죠? 2014년에는 네. 어마어마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네. 에르도안이 그 반정부 시위를 완전 독재 국가처럼 막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민주주의적으로도 막진 않았어요. 네. 엉껏 음모론을 터뜨리고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했고 3명이 죽었고 그리고 거의 한 달 걸렸고 네.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리고 에르도안이 뭘 했냐면 보통 독재 국가라면 네. 이제 경찰이 좀 약간 총을 쏘서 이제 진압을 하는데 네. 에르도안은 파시즘을 통해서 그 시위를 제압했어요. 파시즘을 통해서 제압하는 건 어떤 자기 걸? 지지자들한테 밖에 나가라고 했어요. 아, 애국 시민이여 나가라 이렇게 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시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강화문에서는 판 에르도안 시위가 있는데 에르도안이 서울역에서 자기 지지 시위를 일으켰어요. 나를 지지하는 자들이여 나가라. 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그건 파시즘이거든요. 전체주의인데 네. 이제 이걸 하니까 갑자기 서양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는 좀 약간 너무나 위험한 거 아니야? 아, 그때부터 독재 국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기 네, 시작한 그 거군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때는 에르도안의 그러한 제압 스타일을 음. 자기 정당 안에서 반대하는 측근들이 생겼어. 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좋아. 네. 이 애들이랑 충분히 우리는 협상할 수가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하냐. 에르도안이 그 사건 이후로는 정당 안에서 균형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과의 관계, 국회의장과의 관계, 네. 경제부 장관과의 관계였는데 에르도안은 그 이후로부터는 아니야 나는 완전히 1인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하나씩 그 정의개발당을 장설했을 때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 네. 투쟁을 했던 친구들을 숙청하기가 시작했어요. 네. 그게 근데 뭐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자, 그걸 이제 보는 기업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신뢰가 안 간 거예요. 경제라는 거는 신뢰예요. 네. 해외 여행 할 때는 이제 우리 원화를 안 가지고 그 초록색 종이를 가지고 가요. 네. 우리 신뢰요. 왠지 이 초록색 종이를 가지고 가면 네. 터키에서도 유럽에서도 나는 물품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원화를 가지면 모르겠다. 신뢰가 안 가잖아요. 네. 원화는 한국에서만 쓰인다. 근데 그렇죠. 이 초록색 네. 종이는 네. 어디나 가면 쓰인다.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 다 그 초록색 네. 종이를 쓰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경제는 신뢰예요. 예. 기업인들이 이거 뭐지? 이 사람들한테 믿어야 돼. 터키 안에 있는 자본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터키 네. 주식 시장에 있는 자본도 빠지기 시작했는데 에르도안이 그 터키 경제를 예. 안정화시키는 너무나 똑똑한 경제부 장관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그분이 항상 해외에 나가서 외국 기업들이랑 만나고 외국 기업 사장님이랑 만나고 우리나라로 오세요. 우리는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제부 장관이 있었거든요. 나이도 좀 젊으셨는데 네. 그리고 터키 중앙은행 정제도 그 경제부 장관이 임명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랑 부딪혔어요 에르도안이. 왜냐하면 그렇죠. 에르도안이 기존 금리를 낮추고 싶어요. 네. 근데 경제부 장관이 각하 이거는 안 되겠어요. 다 반대했군요.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정도로 높여야지 우리 경제가 네. 유지한다. 와. 근데 에르도안이 지금 자기 정당 안에 있는 친구들을 숙종하는 과정에서 네. 동시에 민심을 가져야지 그 숙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민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나는 기존 금리를 낮춘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야 기존 금리하고 민심 무슨 관계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에르도안이 어느 순간부터는 종교적인 모토를 통해서 자기 민심을 잡으려고 했어요. 네. 항상 종교적인 행동들하고 종교적인 발언들하고 네. 그러면 이자하고 종교는 무슨 관계냐라고 하시면 네. 이슬람교 율법에서는 네. 금리는 이자는 금지예요. 아. 그래서 나는 종교를 위해서 네. 이자를 낮춘다고 하니까 네. 이 국민이 자기 지지자층이 와 환장을 하는데 네. 근데 경제학으로는 네.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제부 장관을 네. 숙정했고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웠는데 네.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자기 사위가 앉았어요. 에르도안의 사위. 말잘 듣는 사람으로 바꾼 거군요, 일종의. 사위도 근데 말 잘 안 들어서 뭐 경질했다는 얘기를 한번 기사에서 본 적이 그 있는 것 사람이 같아요. 이제 그 사직서를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냈어요. 아이고 진짜 인스타그램한테 황당한 일이네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네. 당 대표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페북에다가 글 올리시듯이 우리 경제부 장관도 인스타그램에다가 네. 나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요즘 인스타그램 유행이군요. 네? 네, 요즘 유행입니다. 아, 이렇게 막 SNS에 올리는. SNS를 통해서 네. 그러다가 없어졌어. 어디 가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당분간 예. 눈에 안 보이더라고.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봤던 게 그래도 2019년까지는 터키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해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네. 하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지율이 확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났던 이유가 예전에는 경제가 나빠졌는데 그거 네. 국민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 나빠지는 그 주세가 시작했을 때 저기 단계에서 국민이 그걸 못 느껴요. 좀 약간 시간이 걸려요. 국민이 그걸 느낄 때까지. 네. 그리고 에르도안 중간에 또 그 막 중앙은행에서 터키 화폐를 찍어주고 그걸 이제 뿌려주니까 국민한테 포퓰리즘을 통해서 네. 국민이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네. 베네수엘라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처음에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망했는데 국민이 그걸 느낄 때까지는 한 5년이 걸렸어요. 네. 걱정되는 게 어쨌든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아니 미국은 긴축 간다 그러고 벌써부터 막 예고하고 있을 때 하반기에 갑자기 이 금리를 뚝 하고 낮춰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터키 내부에서 이런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좀 독특한 경제 정책, 뭐 율법, 이 이슬람 율법을 따져가면서 금리 낮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인플레고 막 물가가 막 뛰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인플레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터키는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할 거다. 이걸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 건지 지금. 경제가 지금 나빠지는 이유는 기준 금리 문제 금리 문제 때문에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고 네. 기업들이 에르도안한테 이제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네. 에르도안이 특히 국내 기업을 마음껏 인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터키 기업들도 터키를 떠나려고 해요. 네. 이제 국민한테 그걸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망하는 거 이거다. 음. 본인의 잘못을 뭔가로 이제 어떤 쿠션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그 쿠션으로 이제 기준 금리를 낮춘다는 그 모토를 쓰는 거예요. 네. 사실은 본인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요. 그 사위가 경제부 장관이 됐을 때는 사위의 플랜이 있었어요. 아, 네. 우리는 터키를 유럽의 중국으로 만들자. 유럽의 중국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한참 트럼프하고 중국 다 싸우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야 중국에서 출소하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네. 방글라데시로 가 뭐 이런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터키에 있는 그 이제 사위 장관도 야, 조만간 이제 약간 중국하고 서양 국가들의 이 대립 관계가 더 심각해질 테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중국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동양에서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유럽에서 이 역할을 할 나라가 어디냐? 인구적으로 봤을 때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터키가 아닌가? 네. 아 우리는 그럼 유럽의 중국이 되려면 이거 좀 약간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아, 인건비가 비싸다. 네. 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약간 낮춰주면 네. 그럼 우리는 유럽의 중국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진짜 말로 들어보면 뭐 현명한 방법인데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빵꾸가 있어요. 어떤 빵꾸가 있었습니까? 하나는 네. 이제 중국이 애초부터 그렇게 단생한 국가고 네.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 경제 구도도 거기에 맞춰서 갔고. 네. 근데 터키는 선진국 경제가 아니더라도 또 안에는 IT 기업들이 있고 네. 자동차 기업들도 있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터키는 진짜로 어떤 개발도상국가였으면 그때 그런 정책을 하면 먹힐 수가 있는데 네. 이미 그 정책에 안 맞는 경제 구도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를 다 죽여야지 이거 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거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미 터키에다가 또 물품들이 들어와요. 네. 중간 제조업들도 있는데 네. 지금 터키의 그 리라를 낮추면 그러면 외부에서 물품이 안 들어와요. 아, 그렇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네, 네. 그럼 그 기업들 다 날라가요. 네.
그리고 완전 낮춰주면 터키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인재력이 있어요. 대학교도 너무 많고 의사들도 네. 너무 많고 퀄리티가 높은 인재들도 터키를 떠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 의사 동생 보세요. 네. 100만 원 안 받아요. 네. 한 유럽 국가에 가서 의사를 한다든가 이게 또 면허가 좀 뭐 호환되는 그렇죠.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터키는 중동에서 네. 외국 애들이 와서 의사 되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고. IT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 이런 IT 분들은 다 떠나시겠는데요? 예. 그러면? 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네. 지하 차원. 아 지하 자원. 네. 자, 지금 중국 같은 나라는 지하 차원 너무 많아요. 네. 외국에서 안 봐요. 근데 터키는 지하 차원이 있긴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렇게 외부에다가 좀 약간 네.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책을 밀어주려고 했는데 실패됐죠. 네. 실패되니까 어느 날에 상황이 됐어요. 물론 에르도안이 중간에는 좀 장난을 치면서 18리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1리라까지 내려갔거든요. 간단하게 한다면 예. 뭐 은행에 예금해라. 그러면 환차손 우리가 보존해 줄게. 우리 국가 재정을 들여서.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좀 장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장난친 게 또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네. 외화를 푼 거잖아요. 그러잖아도 터키는 외환 보유고가 거의 없는데 그 정말 아까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예. 정부에서 좀 조정 이렇게 예,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하루 안에는 18에서 11리로 네. 떨어졌어요. 위험한 시도 아닙니까 그런 것들? 위험한 시도였죠. 근데 네. 그걸 이제 가지고 이용했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니네들 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나는 하루 안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를 네. 계속 밀어줘야지. 나를 계속 지지해줘야지. 네. 나는 달러를 낮출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국민이 그때 이제 갑자기 하루 만에 18리라에서 11리라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들도 있는데 잔치를 했어요. 역시 잔치. 우리 사나이 대통령 18리라에서 11리라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저도 야 이 바보들아 네. 하루 안에 18리라에서 11리라 떨어진 거 아니고 한 달 안에는 8리라에서 11리라 올라간 거야. 네. 한 달로 봐야 돼 그걸. 그렇죠. 한 달로 봐야지. 하루만 보면 안 되는데. 지금도 네. 13 다시 13.6, 13.7이에요. 네, 다시 리라와 가치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파고 했다가. 에이. 네. 그거는 어차피 그때 조작이지. 네. 그 상승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네. 죽어도 상승세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정치가 막 그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정부에 따라 달라요. 정부가 교체돼야지 멈추고 나아질 건데 네. 지금 이거는 사실 한국 기사들이 안 나오는데 네. 터키에 있는 웬만한 큰 기업이 세금도 내지만 동시에도 뒤쪽 문에서 에르도안의 일가 아니면 에르도안의 측근 기업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기업들이 나가요. 네. 외국 기업들도 왜 터키에 와서 일하게 했어요? 터키 정부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네. 다리 만들어주는 거 있고 아니면 공항 만들어주는 거 그런 일들이 있는데 터키에서는 그런 정부로부터 나오는 일을 하려면 에르도안 일가야 되고 어느 정도 매물을 줘야 되고 그런 거 이미 에르도안이 찍었던 선정했던 몇 개 기업이 있어요. 네. 터키에서는 악마의 형제라고 하는데 네. 그 기업들이 예전에 없었다가 네. 에르도안 정권으로 갑자기 생기고 지금 터키의 제일 큰 5개 기업이 됐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웬만한 일을 그 기업들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에다가 나의 인재들이 파견하고 난 여기서 왜 일하겠어요? 이 정부에서 나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뇌물 안 주면 정치질 안 하면 못 한다? 네. 아 그럼 나 나갈게. 일할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너무 큰데.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도 나가려고 하고 외국 기업들도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의 그 모습을 보니까 터키 시장에 있는 외국 자본도 주식 시장의 외국 자본도 절수할 거고 이거는 지금 터키 안에 있는 경제의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정치 문제예요. 네. 이 정치 문제가 불린다는 거는 에르도안은 인정하고요. 자리를 딴 사람한테 주고 물러나가지 않는 한 풀릴 수가 없어요. 네. 많아봤자 예를 들면 에르도안 정권이 유지한다. 그러면 막 떨어졌다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떨어지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서는 멈출 거고. 네. 그때도 이제 터키 경제이라는 곳에서 경자하고 제자가 없어질 거고 그냥 터키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기업들 경제 구도가 다 망할 거고. 네. 터키에서는 조만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에? 네.
어마어마한 일. 아니 이제 얼마 전에 네. 포레인 폴리시 그 미국에 있는 제일 유명한 외교지예요. 네, 예, 유명하죠. 포린 이제 폴리시. 거기에서 이제 글이 나왔어요. 네. 에르도안 정권의 목숨이 얼마 안 남았다. 문제 없이 에르도안 정권을 마무리를 한다면 야당이 가서 에르도안 정권이랑 합의를 해야 된다. 네, 정권을 문제 없이 돌려줘. 네, 대신 우리도 너하고 너의 가문을 재판 안 할게. 이제 네, 그냥 돌려주고 거기가 끝난 걸로 하자. 안 그러면 네.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내전이 일어날 거.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왔어요. 예, 이 지금 포레인 폴리시에서 그런 글이 나온다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터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아, 그렇군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요즘에 네.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터지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2부에서는 네. 이제 터키 인접 국가라고 쓰는 우크라이나 네. 얘기를 또 터키 출신 언론인이시니까 네. 한번 2부에서 계속해서 여쭤볼까 하고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2부에서 찾아뵙도록 대한 하겠습니다. 중동놈 알파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파고 대한 중동놈. 네, 대한 중동놈 알파고. 네, 알파고도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만에 러시아가 처음으로 타국 쪽 군부를 주도하는 일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최대한 빠르게 자기 카드들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선택이라는 거 없어요. Round one, fight.